네. 자, 여러분들 이번 3주차 이번 강의는 저희가 저번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훈련 시뮬레이션을 구성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데이터, 제가 항상 말했듯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번 어찌 보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데이터 기반으로 훈련 시뮬레이션의 핵심 원리와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군사 데이터와 AI 모델을 결합한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술적 이해도 혹은 우리가 전략적 이해도를 향상시키자가 이번 주차의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뭐 병력, 장비, 위치 혹은 우리가 기상청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기상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AI가 다양한 전략 시나리오 혹은 전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재현하게끔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항상 말했듯이 우리가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리미트를 벗어나고자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 즉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건데 저희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실습 데이터셋을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SCB 파일이랑 JSON 데이터 파일 형식의 데이터셋을 제공을 할 거고 실습 때 이를 확인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활용할 서비스는 챗 GPT랑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클로드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GPT랑 클로드 이 두 가지의 LLM 도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GPT는 생성을 위주로 클로드는 분석을 위주로 한번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 GPT와 클로드의 협업 구조를 만들 거예요. 협업 구조. 제가 항상 말했듯이 AI 모델들은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GP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서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클로드라고 하는 거는 분석하고 혹은 요약하고 평가 및 보정을 하는 이 기능이 좀 특화된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모델에 두 가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은 GPT한테, 클로드는 평가 및 보정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때도 이 단계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을 데이터는 병력과 장비, 그 다음에 위치, 기상 등등을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GPT가 우리가 이런 병력과 장비, 위치와 기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좋을까라고 우리는 시나리오를 생성하게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시나리오를 우리가 평가 및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는 해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화면에 GPT와 클로드 두 개를 켜둘 거고요.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구조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툴을 더 사용을 할 건데 이 파워 BI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할까 해요. 이 파워 BI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화 툴. 저희가 단순하게 코드로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툴을 사용해서 여기서 시각화를 직접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GPT 혹은 클로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나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이 파워 BI라고 하는 툴에다가 집어넣어서 차트나 혹은 그래프나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올 결과물에 대한 예시는 GPT를 사용해서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를 사용해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잡한 전장 변수 등을 문맥적으로 결합해서 문장형으로 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각각의 시나리오들 1번, 2번, 3번, 4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게끔 역할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클로드의 역할은 논리적 검증자로서의 역할, 장문 문서 분석가의 역할, 판단형 요약 AI의 역할을 맡게끔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맡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확장 및 연동 예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은 파워 BI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의 기대 효과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하나의 툴만을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그 툴에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는 툴들을 집합하여서 우리가 이 친구의 장점, 클로드의 장점, 파워 BI의 장점들을 우리가 하나로 결합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보고서를 구축하자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우리가 AI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파워 BI를 위주로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 파워 BI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뭔데라고 해서 한번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이 파워 BI의 핵심적인 역할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을 하는데 특화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LLM인 이 코파일럿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시킨과 동시에 질문을 함으로써 이 시각화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 BI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대시보드를 생성한다. 어찌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이 파워 BI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보고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툴 기반,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라고 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 내부에 코파일럿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화를 작성을 하면서 우리 데이터에 맞게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합 효과는 자연어 질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파일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피드백, 즉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군사 데이터에 적용을 할 거냐? 부대별 성과 데이터를 우리가 집계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KPI를 구성할 때 KPI를 시각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파워 BI랑 코파일럿의 조합. 근데 이제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마찬가지로 망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적으로 위험한지 안 한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상태에 따라서 저 파워 BI와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거는 어찌 보면 분리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부망이나 폐쇄망을 쓰게 되면은 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코파일럿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실습이라고 하는 거를 앞서서 진행을 할 건데 병력과 장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병력과 장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나중에 실습을 한번 진행한 다음에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뭐 실시간 위성과 위치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환경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AI 기반의 위협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멀티플라이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이 학습 점검 퀴즈를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GPT랑 클로드, 그 다음에 파워 BI까지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게끔 그리고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워 BI로 저희가 시각화까지 하는 실습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PDF 파일에는 훈련 시뮬레이션이라고 딱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키워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개요는 CSV 파일과 JSON 데이터셋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저희가 지금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실제 데이터들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달라요. 실제 여러분들 현업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을 쓸 수도 있고 워드 파일을 쓸 수도 있고 엑셀을 쓸 수도 있고 뭐 텍스트 파일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식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파일을 어떤 식으로 구축 혹은 통합을 할 건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GPT를 사용해서 전술적인 시나리오를 생성을 한 다음에 클로드를 사용해서 성공 확률, 소모, 분석 및 논리 등을 보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쪽에서 답변이 하나 올 거고 클로드 쪽에서도 답변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 클로드에서 발생한 답변을 GPT로 넘기고 GPT에서 발생한 답변을 클로드로 넘기고 이러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웹브라우저에서 GPT를 로그인할 거고요. 클로드를 사용해서 접속도 할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무료 버전으로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파워 BI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는 와중에 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런 환경 세팅들을 다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습용 데이터셋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PDF 파일에다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병력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때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장을 한번 켜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에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해서 저장을 할 때 이제 여기서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테스트 점 이제 CSV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CSV라고 하는 점
확장자를 붙여야지만 이제 엑셀 파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다가도 제가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장비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 마지막으로 자원 데이터, 그리고 CSV 파일이 아닌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셋을 한번 구성해보고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엑셀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선 시나리오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데이터까지 넣는다라고 하면은 실제 데이터셋,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셋을 GPT한테는 지금 당장은 읽혀놓지는 않을게요. 저 데이터셋은 나중에 우리가 파워 BI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GPT가 우리가 프롬프트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해당하는 3개의 시나리오를 복사해서 뭐 메모장에다가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복사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클로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로드 쪽에다가 여기도 프롬프트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는 분석관으로서 저희가 동작을 시키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냈던 이 시나리오 3개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나리오를 빼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시나리오를 다시 준 다음에 넣고 나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클로드라고 하는 녀석은 시뮬레이션 분석관으로서 우리가 생성해낸 시나리오를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공 확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갖다 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각각의 창들을 열어두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옮겼다가 혹은 옮긴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GPT는 생성의 역할, 클로드는 분석의 역할로서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한번 검증을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파워 BI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 환경을 구성하는 거를 다 세팅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켜질 거예요. 이런 화면이 켜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빈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및 CSV 파일 가져올 거고요. 자, 하나씩밖에 못 가져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로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는 거는 이 오른쪽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시는 저희가 두 가지의 파일만 가져와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파워 BI라고 하는 툴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관계 설정은 이미 우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시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시각화 차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각화 차트를 클릭해서 놓게 되면은 왼쪽 대시보드에 뜨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X축과 Y축들을 구성을 할 건데 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X축, Y축을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한번 연 다음에 이 데이터를 끌어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끌어다가. 그리고 로케이션 관련된 데이터도 끌어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터군요. 제가 필터에 넣었네요. 이제 이 시각화 차트 X축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X축과 Y축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이 테이블과 테이블 X축과 Y축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트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넣은 데이터에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는 X축은 내가 이렇게, Y축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코드를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갖다 주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화,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파워 BI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차트를 만들어 두고 이 차트를 가져다가 보고서에 쓰면은 그게 바로 효율적인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위치별 병력 구모 이런 자세한 사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보고 이제 마무리 저희가 다음 차수에 대한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우게 된 게 클로드, 파워 BI라고 하는 툴까지 저희가 한번 등장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있는 툴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료된 학습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시고 저희가 다음 강에서부터는 위험 예측 및 실습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